루턴 타운전에서 브레넌 존슨이 승리를 이끌었다 봐도 될 정도로 존슨이 들어온 다음부터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고요. 그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기가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가 매우 필요했던 경기였어요. 루턴 타운이 토트넘을 상대할 때 1대1 대인마크를 위주로 경기를 했었죠. 특히나 오른쪽에서 우도기를 맡고 있었던 타운샌드가 드라구신을 마크하고,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가서 우도기를 마크하고,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올라가서 메디슨을 마크하는 이 연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인마크에서는 공격수들이 본인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정말 개인 능력으로 약간 내려왔을 때 앞쪽에 공간이 나잖아요. 이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를 스피드로 떨쳐내거나, 아니면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쿨루세프스키는 이렇게 상대 수비가 1대1로 붙어있을 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 자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턴타운이 분명히 라인을 높여서 압박을 과감하게 했는데, 쿨루세프스키 쪽으로 볼이 들어가면 쿨루세프스키가 뛰어갈 때 상대 수비수에게 따라잡히면서 상대 수비수의 대인마크를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쿨루세프스키가 이런 모습이 사실 자주 나타나죠. 이 장면도 보시면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공간으로 누군가 뛰어들어가면 쿨루세프스키도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쿨루세프스키가 이 공간으로 직접 볼을 치고 달려야 되는데, 치고 달릴 때 상대 수비수보다 빠르지 않으니까 쿨루세프스키가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루턴타운의 수비 라인이 엄청 높게 올라와 있어요. 쿨루세프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쿨루세프스키가 달려갈 때 상대 수비를 떨쳐내는데 실패를 했어요. 상대 수비가 쿨루세프스키보다 빠르다 보니까 분명히 공간이 나는데도 이 공간으로 치고 달리는 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쿨루세프스키가 어쩔 수 없이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선택을 합니다. 쿨루세프스키가 어제는 접고 들어온 다음에 플레이도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쿨루세프스키가 접고 들어와서 손흥민의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여기서 이제 패스가 미스가 나오니까 손흥민이 역동작에 걸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루턴타운의 역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실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의 그 실점 장면이 쿨루세프스키의 미스부터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쿨루세프스키를 빼버리고 쿨루세프스키의 자리에 브레넌 존슨을 투입을 했죠.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쿨루세프스키의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쿨루세프스키가 본인에게 붙어있는 대인마크를 떨쳐내지 못해서 이 대인마크를 떨쳐낼 수 있도록 훨씬 더 스피드가 빠른 브레넌 존슨을 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넌 존슨이 들어가자마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브레넌 존슨이 약간 내려가 있을 때 상대 수비가 1대1로 붙는 순간 빠르게 전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브레넌 존슨이 가장 자신 있는 게 이 뛰어들어가는 스피드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면서 상대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온더볼 상황에서의 약간의 미스가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볼을 끌기 시작하면 볼을 끌었을 때 판단력 자체가 매우 좋지 않죠. 브레넌 존슨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올라가서 원터치 투터치 이내에 가운데로 볼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존슨에게 가장 좋거든요. 어제 그 역할을 도와줬던 선수가 바로 뒤쪽에 있었던 포로입니다.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 있을 때 가운데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냐면, 브레넌 존슨이 볼을 끌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로에게 먼저 패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단순하게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이 스피드 싸움에서 상대 수비를 이기고 측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포로가 이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브레넌 존슨은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볼을 잡자마자 가운데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브레넌 존슨의 터치는 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한 번의 터치, 그리고 뛰어들어갔을 때 포로의 패스를 받아서 올려주는 한 번의 터치, 두 번의 터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포로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쿨루세프스키가 있을 때는 쿨루세프스키가 볼을 잡을 때 포로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쿨루세프스키가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동작이 많이 나와요. 아마 이번 시즌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브레넌 존슨이 있으니까 포로가 오히려 약간 내려옵니다. 브레넌 존슨이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포로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돌려놓는 거거든요. 브레넌 존슨이 뛰어들어가는 순간 포로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요.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 1대1 상황, 상대 수비가 붙어있는 이 대인마크 상황을 정말 단순하게 스피드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공간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여기서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포로가 볼을 잡았을 때 브레넌 존슨이 측면으로 뛰어나가요. 이 공간으로 포로가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브레넌 존슨을 따라서 수비수가 대인마크를 하면서 존슨을 따라가니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르에게 먼저 포로가 패스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왜 좋았냐면 사르가 안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존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뜁니다. 그 공간으로 사르가 볼을 받아서 넣어주거든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이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패스가 브레넌 존슨 쪽으로 갔다면 브레넌 존슨이 볼을 잡아서 상대 수비를 드리블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온더볼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아예 그냥 사르에게 먼저 보내주고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이렇게 브레넌 존슨이 스피드를 살려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존슨과 브레넌 존슨을 마크하고 있는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대결. 근데 여기서 스피드 싸움은 웬만해선 브레넌 존슨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레넌 존슨이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렸고요. 상대 수비가 따라오는데 실패를 하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컷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사실은 득점에 아주 가까웠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는 이 루턴타운이 대인마크를 붙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가 쿨루셉스키의 느린 스피드와, 그리고 어제는 쿨루셉스키의 컨디션 자체도 안 좋았으니까 볼을 잡았을 때 세밀한 플레이도 안 나왔거든요. 부진했던 쿨루셉스키보다 브레넌 존슨이 확실하게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던 경기였다. 그런데 그렇다면 브레넌 존슨을 왜 선발로 안 쓰느냐? 재밌는 게 브레넌 존슨이 이번 시즌에 경기 결과를 바꾸는 공격 포인트를 꽤나 많이 올렸어요. 특히나 이 오른쪽 측면에서 교체로 들어와서 어시스트나 득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죠. 예를 들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브레넌 존슨이 교체로 들어와서 경기 결과를 바꿨었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존슨이 선발로 나올 때는 오히려 이 선수의 플레이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상대가 체력적으로 괜찮을 때, 그리고 상대 수비가 정돈되어 있을 때, 정돈되어 있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는 브레넌 존슨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더볼이라던가 연계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우도기와 포로 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중앙에 밀집시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측면에 공간이 나기 때문에 측면 지역으로 먼저 패스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측면 지역에 있는 선수는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1대1로 드리블 돌파, 혹은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줘야 돼요. 근데 브레넌 존슨이 온더볼이 안 좋다 보니까 스피드가 빠르지만 1대1 드리블 돌파에 그렇게 재능이 없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계 플레이를 잘 못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오히려 이제 쿨루셉스키에게 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왼발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왼발잡이다 보니까 왼발로 볼을 잡아놓으면서 경기장을 넓게 바라봐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존슨이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오른발로 볼을 잡아넣습니다. 패스를 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시야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끌려 나왔는데 이 공간을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 있고 쿨루셉스키에게 먼저 패스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중앙 지역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도 중앙에 밀집해 있어서 측면으로 먼저 패스가 가는 거죠. 근데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는 본인이 왼발을 쓰다 보니까 볼을 잡는 순간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바로 건네줄 수가 있죠. 원터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포로의 발 앞으로 볼이 떨어지고 여기서 좋은 크로스가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이 뭐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자주 나왔었으니까 쿨루셉스키가 왼발을 쓰는 것에 대한 장점은 이 오른쪽 라인에서, 특히나 상대가 정돈된 수비를 만들고 있을 때는 쿨루셉스키의 플레이가 브레넌 존슨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브레넌 존슨을 어떻게 쓰냐면 후반전에 상대가 약간 지쳤을 때, 그리고 아무리 정돈된 수비라도 어쨌든 공격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전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이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공격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약간의 틈이 생겨요. 상대가 약간 지쳐있을 때, 또 공간이 났을 때 존슨의 스피드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온더볼 능력이 부족한 브레넌 존슨을 후반전에 활용을 하면서 스피드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반전에 브레넌 존슨이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그냥 단순하게 뻥 때려주면 빠르게 뛰어들어가서 브레넌 존슨이 뒷공간에서 상대 수비보다 먼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브레넌 존슨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상대 수비가 약간 지쳤을 때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딱 한 번의 터치, 이 한 번의 터치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런 모습이 신기하게 선발로 나오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어쨌든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사르나 뭐 메디슨이나 손흥민, 토로 이런 선수들한테 볼을 공급하는 게 공격의 다양성이 더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브레넌 존슨이 뛰어들어가고 측면에서 컷백, 이 패턴으로는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는 약간 단조롭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브레넌 존슨을 왼쪽으로 보내면 아무래도 브레넌 존슨이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는 달려들어가서 컷백을 하는데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선수가 온더볼 능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접고 들어오는 걸 또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써야 되는데 오른쪽에서는 선발로 나왔을 때는 너무 공격이 단순해지는 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쿨루셉스키보다 수비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서 전방 압박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상대 풀백이 올라왔을 때 풀백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브레넌 존슨의 수비 때문에 실점을 했던 경기도 당장 풀럼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토트넘의 이 오른쪽 라인은 쿨루셉스키냐 브레넌 존슨이냐, 이 두 명의 선수를 비교할 때 장점과 단점이 되게 극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이 선수들을 한 번씩 써보면서 상황에 맞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는 뜻은 오른쪽 라인에서 쿨루셉스키도 그렇고 브레넌 존슨도 그렇고 이 두 선수가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 잡기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많은 선수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라인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본인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경기 결과를 바꿔놨다는 건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 좀 가능성도 사실은 쿨루셉스키보다 브레넌 존슨이 조금 더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어쨌든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빨라질 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쿨루셉스키는 본인의 이제 온더볼 능력 이런 게 좀 안 풀리는 날에는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사실은 오른쪽 라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브레넌 존슨은 어쨌든 어떠한 경기에서든 스피드는 빠르니까 이 스피드에 쿨루셉스키 같은 연계 능력이라던가 온더볼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성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온더볼 능력을 브레넌 존슨이 갖추는 순간 스피드도 빠르고 오른쪽 라인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볼을 달고 드리블 돌파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라인에서 확고하게 선발로 자리 잡기에는 좀 부족한 실력이고, 실제로 선발로 나왔을 때 교체로 나왔을 때보다 활약도도 많이 떨어지는 이런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에 이 오른쪽 라인에서의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매우 궁금해지는 어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